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옷이 날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의복 디자인 요소와 개성 있는 옷차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과서는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복 디자인 요소와 개성 있는 옷차림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배움 목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의복 디자인의 요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의복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의복 디자인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요소들을 활용해서 개성 있는 옷차림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첫 번째 보여줬던 영상에서 의복 디자인 요소에 대한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좋아하고 어떤 옷을 즐겨 입나요? 옷을 선택할 때 무늬를 보나요? 아니면 재질을 보나요? 아니면 색을 보나요? 선생님 체형에 맞게 옷을 고르는데, 선생님은 키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긴 롱스커트를 자주 입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상체가 말랐기 때문에 상체가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빳빳한 재질의 옷을 고르는 편이고, 목이 길기 때문에 목이 확 드러나는 브이넥보다는 라운드넥이나 보트넥을 입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의 체형이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옷을 고르나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과 관련하여 의복 디자인 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개성 있는 옷차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다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어떤 말일까요? 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근사한 옷을 걸치면 달라 보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옷이 좋으면 사람이 돋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옷은 사람의 이미지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복은 신체 위에 입혀지면서 우리를 표현하는 직접적인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복이 신체를 보호하는 데 적합한지와 함께 나를 아름답게 표현하며 조화를 이루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옷을 선택해야 해요. 그래서 의복의 착용 목적, 입는 사람 등을 고려해서 의복 디자인 요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의복 디자인의 요소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선, 색, 재질, 무늬입니다. 먼저 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의복 디자인의 요소를 설명할 때 선생님의 사진을 좀 사례로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먼저 선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 선이라는 거는 크게 직선과 곡선으로 나눠볼 수 있고, 이 직선은 다시 사선과 가로선, 세로선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선, 그 중에서 가로선, 세로선, 사선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로선부터 볼게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가로선은 어떤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선생님 첫 번째 사진에서 볼 때 벨트에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가 가로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텐데, 가로선은 여기 선생님 벨트와 이 티셔츠의 무늬, 그리고 이 원피스에 나와 있는 벨트, 그리고 이 스커트 밑단에 가로선이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선은 시선을 좌우로 유도해서 넓어 보이게 하고 안정감과 점잖은 느낌을 줍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허리띠나 재킷의 단, 치마의 단이 이 가로선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2개의 사진은 세로선을 나타낸 사진인데요. 세로선을 보면 여기
앞 여밈 지퍼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단추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세로선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보면은 이 주머니도 달려 있는 게 세로로 달려 있거든요. 이것도 세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세로선은 시선을 상하로 유도하기 때문에 더 길고 날씬해 보이게 하고 권위 있고 장엄하고 지적인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세로선은 앞 여밈 지퍼나 길게 줄 맞춰 달려있는 단추가 이 세로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 세로선이랑 가로선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뒷장에서 사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지금 직선 중 그 중에서도 사선에 대한 사진을 가지고 온 건데요.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우리 어디서 사선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 선생님 V넥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 의복에는 신발이나 가방도 포함된다고 했었잖아요. 신발에 있는 스트랩도 사선을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사선이고요. 요 V넥도 사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사선은 불안정한 느낌과 활동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운동감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곡선은 자, 여기 있는 사진들이 다 곡선을 나타낸 부분인데요. 어디에서 곡선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보면 이 프릴 장식도 곡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 여기 보면은 원피스의 깃 부분이 곡선으로 달려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아기 때 사진인데요. 여기 칼라 부분이 이 둥근 칼라, 그 중에서도 프릴을 가지고 있는 러플 장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양말에도 이런 디테일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확인해 보면 좋겠네요. 자, 이 곡선은 어떤 느낌을 줄까요? 이 곡선은 유연하고 우아하고 밝고 섬세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의 예시로는 프릴, 러플 장식, 둥근 목둘레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 이 부분도 동그란 부분이지만 여기도 목둘레선이 동그란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곡선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의복 디자인 요소 중에 우리 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색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각하는 디자인 요소예요. 그래서 개인의 기호나 개성, 심리에 반응하는 다양한 감정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색은 쉽게 인식되고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가 매우 커요. 그래서 색을 통해서 입는 사람의 기호나 개성, 문화적 배경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색은 빨강, 노랑, 파랑과 같은 색상, 밝고 어두운 정도인 명도, 순수하거나 탁함의 정도인 채도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난색과 한색, 유색조화, 대비조화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난색이라는 것은 빨간색이나 빨강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빨강색이나 노란색 같은 색을 의미하고요. 이건 따뜻하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적이고 확대되어 보인다. 자세히 보면은 선생님 여기 빨간색 옷을 입고 있고, 자, 이렇게 이런 빨간 옷도, 여기 있는 빨간 옷도, 그다음 여기 있는 것도 붉은색 계열이기 때문에 난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되는 색으로 우리 한색이라는 게 있는데, 한색은 파란색이나 보라색 같은 걸 우리가 한색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파란색이나 보라색은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실제보다 축소되어 보이는, 좀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자, 같은 재킷인데 지금 이거 선생님 같은 재킷이거든요. 같은 재킷인데 이렇게 아래에 같은 색상의 옷을 입냐 또 다른 색상의 옷을 입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위아래 비슷하게 옷을 입는 걸 가지고 유색 조화라고 해요. 시선을 길게 연결해 주기 때문에 키가 더 커 보이고 또 부드럽고 통일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자, 위아래 다른 색상으로 매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대비 조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동감 있고 강한 자극을 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사진을 보면 같은 옷을 입었는데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안에 빨간색 입었을 때는 좀 따뜻한 느낌, 그리고 안에 파란색을 입었을 때는 좀 차가운 느낌이 드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유색 조화랑 대비 조화 간단하게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색 조화라는 것은 비슷한 색상을 위아래로 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길게 연결해줘 키가 더 커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 거의 베이지색 계열로 통일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회색으로 위아래를 거의 통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도 위아래 옷 색상을 진한 네이비로 맞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색 조화라고 했죠. 키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대비 조화라는 것은 위아래 색깔을 좀 다르게 매치하는 건데요.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보색으로 대비되게 효과를 주는 거예요. 위에는 노란색 옷을 입었지만 선생님은 아래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어주었고, 그리고 왼쪽 몸판의 옷과 오른쪽 몸판의 옷 색깔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비 조화에 이런 사진을 또 넣어주었는데요. 선생님이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지만 포인트로 빨간색 가방을 매주었어요. 그래서 생동감이 있고 강한 자극을 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비 조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의복 디자인의 요소 중에 재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이라는 것은 시각, 촉각에 의한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의 종류나 실의 특성, 옷감의 조직, 가공 방법, 마름질 방향, 봉제, 주름을 이용한 표면 장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옷감이 가지고 있는 촉각적이나 시각적 특징으로 질감이라고도 합니다. 실크나 가죽의 검정색은 같은 검정색인데도 그 느낌이나 촉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효과를 주는 거죠.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선생님 여기 위에 블라우스,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데요. 이런 얇고 부드러운 재질은 우아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얇은 재질의 원피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질은 우아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흰색의 옷인데도 지금 여기에 니트를 입고 있고요. 여기 또 맨투맨을 입고 있는데 이거는 부피가 크고 표면이 거친 소재예요. 그래서 이런 거친 소재나 부피가 큰 소재는 볼륨감을 살려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체가 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털 조끼나 스웨터 같은 게 여기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보면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여기 털 조끼를 입고 있고 스웨터를 입고 있는데요. 이거는 볼륨감을 살려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선생님이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옷이. 이렇게 광택이 풍부한 소재는 몸집을 또 커 보이게 합니다. 여기도 지금 빛이, 치마에 빛이 막 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것도 광택이 풍부한 소재는 몸집을 커 보이게 한다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쉽게 말해서 한복 같은 것이 이 예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화로운 의복 디자인을 위해서는 우선 의복의 용도나 계절을 고려해서 재질을 선택하고 각 부분에 사용된 재질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죠. 의복 디자인의 요소 중 마지막 무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는 같은 모양이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시각적인 질서를 이루는 것 가지고 우리가 무늬라고 하는데, 직선적인 무늬는 딱딱하고 정직한 이미지를 주는데 곡선적인 무늬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우며 귀여운 이미지를 줍니다. 첫 번째 사진, 이거는 체크 무늬예요. 이런 체크 무늬는 직선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또 규칙적인 무늬는 단정하고 성실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 여기 위에도 직선적인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직선적인 무늬는 세련된 느낌, 그리고 단정하고 성실한 느낌을 준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꽃무늬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작은 무늬는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자연 무늬, 지금 꽃무늬 프린트잖아요. 이거는 화사하고 명랑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무늬 중에 하나가 점 무늬, 도트 무늬인데요. 이건 깨끗하고 단순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고 실증나지 않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도트 무늬도 다 같은 점 무늬가 아니죠. 이렇게 큰 무늬를 가지고 있는 점 무늬도 있고 작은 점 무늬도 있어요. 그래서 큰 무늬는 생동감이 있지만 몸집을 작아 보이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작은 무늬는 차분한 느낌을 주지만 커 보이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도트 무늬인데도 이렇게 다른 느낌을 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 여기 머리띠에 하고 있는 무늬는 기악 무늬인데요. 이거는 세련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이 의복 디자인의 요소였습니다. 의복 디자인의 요소에 4가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맞아요. 선, 색, 재질, 무늬가 있었어요. 물론 각각의 의복 디자인 요소도 더 세부적으로 나뉘긴 했지만 선생님 사진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에 사용된 선은 어떤 선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가로선이 나타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로선은 어떤 느낌을 준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시선을 좌우로 유도해서 넓어 보이게 하고 안정감과 점잖은 느낌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기 V넥 목둘레선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선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선은 불안정한 느낌, 활동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움직임을 나타낸다, 운동감을 나타낸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사진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인데요. 보면 여기 치마 단에서 곡선이나 가로선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팔이 살짝 퍼프 소매, 둥근 소매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곡선은 유연하고 우아하고 밝고 섬세한 느낌을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제를 한번 내볼 건데요, 선생님이. 자, 이 2가지에 나와 있는 의복 디자인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게요. 선 측면에서, 그리고 색 측면에서, 재질 측면에서,
무늬 측면에서 어떤 무늬여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선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색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재질을 가지고 있는지, 재질은 사실 눈으로 봐서는 잘 느껴지진 않는데 혹시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다면 그것도 적어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배려하는 의생활 이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바른 옷차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는 58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